실내도 정말 멋져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걸 안 했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와, 이제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덥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차는 이렇게 짧고 화려한 봄날에 나들이 가기 좋은 모델인데요. 완전히 변화돼서 돌아온 푸조 3008 SUV입니다. 네, 지난 3008도 SUV이긴 했지만 약간 미니밴을 닮은 MPV를 연상시켜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 3008은 좀 정말 정통적인 SUV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실내도 진짜 멋있어요. 네, 그동안 푸조 하면 엄청 높은 연비와 또 탁월한 승차감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번 3008은 그런 연비와 승차감뿐만 아니라 멋진 실내외 디자인, 그리고 또 넓은 실내 공간까지 갖춰서 더 높은 상품성을 갖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308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은 박기돈 편집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3008이군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와. 일단 스타일이 확 바뀌었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송은 씨는 푸조가 처음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푸조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름이 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네. 가운데 0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208, 308, 뭐 508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20 몇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205, 206, 207 이런 식으로 계속 세대를 바꿔가면서 그게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 포르쉐가 그 911을 개발을 하면서 네. 그 이름을 901이라고 정했어요. 네. 그랬는데 좀 겹치네요. 901을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만 푸조가 반대를 한 거야. 우리가 숫자 가운데 0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써야 돼. 우리가 우리 먼저 거야. 선점 우리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포르쉐가 901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911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게 굉장히 그 자동차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거든요. 그 이제 주인공이 이 푸조였던 거고. 그동안은 이제 숫자 3개 가운데 0을 쓰고 있었는데 네네. SUV를 내놓으면서 0을 하나 더 늘린 거지. 아주 괜찮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숫자가 3개인 것들은 해치백이나 세단이고 숫자가 4개인 건 SUV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2008. 네. 와, 2008 어마어마하게 팔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3008은 아까 말했듯이 지난 세대는 좀 동글동글하던데요. SUV라고 하는 하지만 좀 약간 카렌스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SUV도 아니고 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50만 대나 팔릴 정도로 글로벌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고 국내에서도 특별히 광고도 안 했는데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판매가 되는 그런 어떤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확 바뀌었잖아. 디자인도 벌써부터 대박이 네. 났어요. 벌써부터 대박의 조짐이 나고 있는데 일단 뭐 스타일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네. 자, 일단 뭐 디자인을 잠깐 한번 볼까요? 좀 앞모습은 흔하게 SUV에서 좀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 이제 느낌으로는. 정통 SUV 스타일로 돌아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푸조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네. 스타일들이 많이 강조가 돼 있죠. 아. 특히나 이제 그릴도 보면 네. 가운데 그 크롬으로 이렇게 핀들이 많이 나 있어서 저런 네. 부분도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도 보이고 헤드램프가 네.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싹둑 잘라내 가지고 네. 굉장히 예리한 느낌을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푸조랑 사자랑 사실 그렇게 연관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디자인은 정말 역동적인 모습과 사자랑 어울리는 좀 진짜. 그런 스타일 아주 네. 과격한 그런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옆모습도 보면 여기도 예뻐. 여기도 여기에 이렇게 핀 특이하네요, 넣어놓은 여기가. 여기에 핀을 이렇게 넣어놓은 디자인은 사실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예쁘고 헤드램프에도 지금 풀 LED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네. 이게 기본형에도 LED 풀 LED가 적용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그 상하영 등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하이빔 어시스트 같은 것들이 다 적용이 네. 되어 있어서 음. 지금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이 LED 램프가 좀 음. 다이아몬드 박아놓은 것 같지 않아요? 어디 개가 여기 여기랑 여기 위에 두 개가. 위에가 아니, 요 큰 거 두 개, 두 알이. 그래요? 네, 그렇군요. 여자는 다이아몬드를 사랑하죠. 네.
좀 옆모습이 앞모습을 보다가 이제 오니까 좀 너무 밋밋하지 심심하다. 않나?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드네요. 이쪽에 이제 아주 확실한 캐릭터 라인이 옆면에 없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아래쪽에 보면 여기를 굉장히 두껍게 처리하고 크롬을 많이 집어 넣어 가지고 네. 이 부분에서 좀 강인함을 많이 강조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휠도 이게 18인치 휠인데 그 다이아몬드 커팅이라고 해서 좀 예리하고 상당히 좀 디자인이 세련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3008 디자인, 외관 디자인 중에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죠. 근데 요즘 사실 이쪽 이런 디자인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뭐냐면 원래 이제 여기가 C필러고 여기가 D필러죠. 네네. 근데 여기 C필러, D필러 부분을 까맣게 처리를 해버리면 네네. 그럼 지붕이 이 차체랑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분리돼 지붕이 있는 떠 있는 거네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로팅 루프 디자인이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그 C필러, D필러를 까맣게 처리해 가지고 플로팅 같은 느낌의 루프를 적용한 게 이번 3008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지붕 위에 이제 까만색으로 덮여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번 3008이 국내에 이제 들어온 게 그 GT 라인하고 알리르가 이제 기본형이고 GT 라인하고 두 가지 트림으로 들어왔는데 GT 라인에는 이 지붕이 까만색으로 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옆에 뭐 GT 라인이라고 딱지들도 붙어 있고. 네. 자, 또 뒷모습도 상당히 와. 재미있는데요. 뒷모습 어때? 뒷모습 자체는 너무 멋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앞모습이랑은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앞모습은 조금 되게 잘 조각해 놓은 화려하기도 하고. 네, 잘 되게 정교하고 잘 조각해 놓게 메탈하고 하는데 뒤쪽으로 오니까 네. 조금 그러게요. 심플한 여기도 보면 그냥 위에는 까만색, 밑에는 하얀색 이렇게 그냥 이분해가지고 네. 양분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 말고는 사실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면으로만 네. 면으로만 되어 있어서 좀 재미가 없는데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여기일까요? 포인트는 뭐 이 부분도 있는데 이제 뭐 푸조 엠블럼 자체가 워낙 사자가 멋있으니까 뒤에 디자인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리어 램프예요. 아 그렇죠. 왜? 이거 아니에요? 뭐 발톱 모양? 이게 그 사자 발톱이 이렇게 핥혔다는 거죠. 그래서 핥힌 자국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예뻐요. 생각하고 보면 예쁜데 근데 아까 말했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심플한 네. 그런 느낌을 뭐 크게 지울 수는 없네요. 네.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이제 GT 라인이다 보니까 여기도 GT 라인이라고 붙어 있죠. 자, 그럼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 짠. 네, 푸조에도 드디어 이제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오. 스마트 트렁크는 네. 알리르에는 안 들어 있고 이제 상급 GT 라인에만 트림인 들어있는 GT 거예요? 라인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해보니까 이쪽 사이드 쪽에서는 차니까 잘 안 되고 그냥 그 센터 쪽에 중간에서 머플러 중간 정도에서는 뭐 대충 차도 잘 열리고 잘 오호. 닫히고 닫히는 것도 되는지 아, 몰랐죠. 다치는 것도 되는 되게 눌렀는데. 네, 그렇죠. 한 번 더 차면 뚝 차면 잘 열려요. 작동 그 오작동 없이 비교적 깔끔하게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트렁크도 이게 바닥이 네. 많이 안 높잖아. 그리고 네. 턱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편하겠네요, 지금 싣고 이렇게. 내리기가 정말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완전 반듯하게 벽이 튀어나오고 이런 거 없이 아주 반듯하게 잘 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자, 시트도 이제 뒤에 트렁크에서 바로 이렇게 폴딩을 하면 되긴 아이고. 되는데 이게 앞좌석을 좀 당겨 놔야 되겠네요. 머리가 너무 커서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야. 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한 방에 그냥 바로 눕죠. 이게 보면 그 밑에 방석 부분이 약간 내려가면서 그냥 원터치로 바로 평평하게 잘 펴지네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돼 있고 이 정도면 뭐 상당히 평평하게 돼 있긴 한데 제가 누우면 길이는 좀 모자랄 것 같죠? 네. 길이는 되진 좀 않네요. 모자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평평한 공간을 깔끔하게 잘 만들 수 있어서 원터치로 네. 그런 부분들은 공간은 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즈 이야기를 잠깐 하면 네. 이게 원래 3008보다 이번에 좀 많이 커졌어요. 길이랑 휠베이스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지만 길이가 휠베이스랑 얼마라고? 총 길이는 아. 4,450mm. 네, 휠베이스는 2,675mm. 2675mm. 네. 그러면 우리가 휠베이스 표준으로 삼았던 게 뭐다? 산타페 페가 얼마? 2,700, 4,700. 네, 2700, 4700인데 그러면 얘는
산타페보다는 작은 작네요. 사이즈라는 거죠. 이게 2,700이 아니고 2,675mm니까 2,675mm만 하더라도 꽤 많이 커진 거거든요. 이전보다 거의 한 6cm 이상 길어졌어요. 네. 휠 베이스가.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 투싼이랑 비교해 보더라도 네. 투싼이 2,670에 4,475거든요. 그러니까 투싼보다도 휠 베이스는 조금 길고 길이는 조금 짧고 그러니까 거의 사이즈가 지금 현재 네. 팔고 있는 투싼이랑 거의 같은 크기로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글로벌에서 경쟁 모델은 폭스바겐 티구안인데 네. 티구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동안 국내에서 팔았던 그 티구안보다는 많이 커요. 그 티구안이 휠베이스가 2,603mm밖에 안 되니까 그거보다 거의 한 6cm 정도 더 길죠. 그러니까 기존 티구안이 기존 3008이랑 비슷했고 네. 얘는 많이 커졌고 그다음에 티구안도 지금 신형 새로 공개된 티구안은 얘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둘 다 경쟁자니까. 신형으로 바뀌면서 많이 커져가지고 네. 기존 모델들보다 한 6cm 정도 휠베이스가 더 늘어나면서 공간도 많이 여유 있어지고 그리고 사실 국내 투싼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사이즈에서 경쟁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국내에서 투싼은 2천만 원대고 이 차는 3천만 원 후반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을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네. 그렇지만 이번에 좀 상품성이 개선된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티구안이나 이런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나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죠. 근데 이번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올해 차 상도 받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디자인이랑 음. 크기가 커진 거에서만 좀 큰 호평을 받은 건가요? 일단은 뭐 디자인에서 호평을 많이 받은 것 같고 특히나 실내. 네. 네. 와 실내가 실내 진짜 타보셔야 그죠? 돼요. 네, 실내가 네. 진짜. 타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관 디자인이랑 실내 디자인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품성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아닌가. 이게 사실 국내에서 푸조가 뭐 그렇게 많이 팔리는 모델이 아니고 또 아주 연비에만 좀 특화된 그런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나 유럽에서는 나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고 또 올해의 차로 선정될 정도로 네네. 이번 3008은 그 어떤 세대 지난 세대보다 굉장히 많이 상품성이 높아졌다.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네. 뭐요? 이름이 이게 그 3008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정식 이름을 3008 SUV라고 정했대. 아 SUV 붙여서요? SUV가 이름에 붙어 있대. 그 뭐야? 00 있으면 뭐 SUV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3008이라고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분 이제 신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8도 2008 SUV, 3008도 3008 SUV를 이제 정식 이름으로 정했다고 해요. 뭐 그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3008이라고 부르겠죠. 네. 아무튼 그러면 타 봐야지 조금 더 깊은 매력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실내를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봐야 돼. 일단 실내를 보고 이야기해야 돼. 와우. 와우. 근데 밖에처럼 어. 크롬 메탈 재질이 좀 많이 사용됐네요. 그걸 실내에도. 많이 사용됐죠.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렇죠. 이 패브릭 세트, 이게 이 세트 패브릭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오죠. 네. 데님 같아요. 여기 괜히, 스티치도 그렇고. 그렇구나. 네. 그런 느낌도 들고. 자 이게 딱 시동을 딱 들어오면 네. 위에 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건다. 이렇게 브레이크 가이드를 페달을 해주네요. 밟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지. 근데 반말이야, 씨.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거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쵸. 건다. 알았어. 걸어봐. 걸지도 않을 거면서 건다. 이렇게 저런 표현은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동을 걸면 짠! 우와, 뭐야. 대박. 야, 우와. 그 전체적으로 비주얼 자체가 워낙 좋잖아. 근데 네. 쟤도 장난이 아니죠. 와, 재주를 부리는데요, 완전? 다시 한번 더 볼까? 네. 자, 저걸 보려면 오. 일단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볼 게 많지만 일단 저거 먼저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머. 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바뀌는 게 별로 없는데 일단 최소를 누르면 그러면 다른 건 이제 다 꺼버리고 가운데 계기판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이얼을 누르면 짠 오, 묘기를 부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전통적인 계기판 형태로 그죠? 세팅이 그리고 또 됐네요. 특이한 거는 바늘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에서 우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좀 특이하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지금 현재 그 표시되는 부분만 밝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 네. 저기는 어둡고. 네, 그래서 그러네요. 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 속도도 지금 현재 주행하는 고속도 위주로만 이렇게 밝게 오. 표시하는 그런 그래픽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와우. 그리고 가운데는 디지털이고 바깥에는 이제 아날로그 형태의, 저것도 아날로그를 할 수는 없는데 그쵸. 근데 어쨌거나 바늘 형태로 네.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행 모드에 들어가면 야, 이게 난리 변하는 게 났다, 장난 아니다. 그죠? 난리 났어요. 이쪽에는 이제 속도를 보여주고 가운데에는 이제 차선 이탈 경보나 아니면 그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그런 상황들을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보면 좌우에도 네. 여기는 속도계, 네. 속도계가 다이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와. 이쪽에는 회전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동그랗다는 거죠. 움직이면서 네. 보여줘. 아까 보세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 여기 아니고 지금 와. 여기서 대단하다. 요게 이렇게 돼 있던 게 빙글 돌면서 이렇게 네. 세워지는 느낌으로 네.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러네요. 자 보세요. 짠 하면 빙글 돌아서 이야. 옆으로 세워지잖아. 그래픽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죠. 와, 이게 옆으로 참 물러나고 대단하다. 이제 앞에 네. 그래픽이 뜨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가운데 속도계가 오고 이쪽에는 어떤 형태의 이제 정보들이 나타나고 이쪽에는 그 트립과 관련된 거. 지금 현재 이제 62km를 주행했는데 연비가 17.2더라. 네. 계속 차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저렇고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한 20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어제 꽤 많이 주행을 했죠. 네. 되게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조작할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저거보다도 네.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 형태예요, 형태. 네, 맞아요. 형태 자체가 너무 세련됐어. 네. 와, 나 진짜 아니, 이제 반할 정도로 너무 세련됐어. 네.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네. 딱 우주선 느낌. 음. 역시 나는 그 생각 자체를 늘 그런 쪽으로 하는 SF적인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네. 이게 이런 조작 버튼 이게 원래 이제 항공기에서 온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런 스타일인데다가 이런 것들까지 하니까 약간 그러네요, 이런 것도 이게 진짜. 그 운전자를 이렇게 감싸는 이런 느낌들 하며 맞아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주선 느낌, 개인 우주선, 네. 스타워즈나 아니면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느낌 생각났어요. 타보진 않았지만 퍼스트 클래스 그런 느낌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 퍼스트 여기가 클래스는 여기보다 이제 많이 넓어야 되지. 그쵸. 근데 이게 높잖아요. 음. 그래서 개인 공간을 맞아요. 되게 네, 잘 맞아요. 살려놓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독립적인 독립적인 공간을 잘 만들어놨네요. 이런 크롬 라인도 영역을 잘 이렇게 그렇게 구분해 볼 주는 수가 것 같고. 있군요. 네. 전체적으로 이번 실내에서는 이 라인들하고 여기도 위아래로 단을 나눠 놓은 이런 나누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오고 특히나 이제 그동안 그 208 이후에 그 계기판을 핸들 위로 올려 가지고 보통 핸들 여기 가운데 계기판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 같아요? 약간 헤드업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이 같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음. 바로 해주는 거죠. 여기 없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가 없지. 없는 거죠. 이걸 올려놔 버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운전대도 굉장히 작아요. 네. 굉장히 작아가지고 귀엽다. 꼭 그 오락기에 있는 운전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조금만 더 작으면 거의 오락기 수준인데 상당히 귀엽고 운전을 해보니까 이렇게 잡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조만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보통 스타일? 이제 그 3시, 6시 방향을 잡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핸들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괜찮은데? 이렇게 된 이거 거죠?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 아 이거 좋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고 뒤에 이제 시프트 패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조작하는 버튼이 있고 여기는 이제 GT 라인이라고 네. 그 GT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아마 그 GT 라인에는 이 컬러고 일반 알리는 요게 패브릭이긴 한데 좀 다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사실 GT 라인하고 알리르에서 네.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좀 특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SUV다 보니까 이거 네, 많이 보는 많이 보던 거네요. 거지. 네. 어디서 봤지? 거기 특히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지금 이보크에서 랜드로버에서 네, 많이 랜드로버. 쓰고 있는 네. 그 터레인 리스폰스랑 그림도 비슷해. 네, 그림도 사막, 거의 선인장이 네, 그림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네, 돼 네.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푸조에서 그 네. 어드밴스드 그립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차는 사륜구동 아니에요. 네. SUV지만 이륜구동이죠. 사륜구동이 아닌데 사륜구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모래밭이나 아니면 좀 미끄러운 노면 같은 거를 주행할 때 차가 알아서 그립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그 구동력을 조절해 주는 거겠죠.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ESC 오프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 주행길
미끄러운 길, 여기는 사막, 여기는 이제 울퉁불퉁한 길 그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게 돼 있고 옆에 보면은 이제 HDC 버튼도 있어서 네. 이거는 내리막 내려갈 때 음. 저번에 미니에서 왜 여기는 내리막 조속 주행장치가 없네라고 했던 그게 여기 요거거든요. 이거는 눌러 놓으면 아주 급한 경사를 내려갈 때도 저거 눌러 놓으면 그냥 엑셀 브레이크 안 떼도 차가 알아서 천천히 내려가요. 그런 기능들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륜 구동이어도 SUV의 그런 장점들을 그렇죠. 잃지 예, 않도록 예.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오프로드를 거죠. 주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장치들을 많이 확보를 해놨고 네. 자 모니터도 뭐 시원시원하게 잘 되고 얘는 12.3인치 얘는 8인치 더 크네요. 그렇죠. 이 길이가 얘는 옆에가 이렇게 저기 있잖아 테두리가 네. 있으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 건데 여기 조작하는 메뉴들이 야 이거 진짜 압권이야. 척추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느낌도 척추. 들고 아 그러네. 이렇게 척추. 진짜 압권이에요. 이게 버튼 조작감도 괜찮고 또 편하지 이렇게 않아요? 저는 엄청 오히려 편해. 터치 스크린 이런 것보다 뭐랄까 엄청 편해. 그런 것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똑딱 진짜 편하고 여기도 버튼이네요. 그렇죠. 위에는 이렇게 티나게 이렇게 해놓고 밑에도 버튼이 있는데 얘는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것도 상당히 그림이 있으니까. 느낌이 좋아. 그래서 열선이 있고 에어컨과 관련된 부분들. 에어컨은 물론 여기서 이제 조작을 하게 되어 있지만 내비게이션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니 없어. 아예 없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면 되죠. 아, 아마 뭐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 어쨌거나 모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따로 외부에서 장착하시면 쓸 수 있는 쓸 수 터치 있는 스크린이 거고요. 되는 걸 사용할 수 있을 테고 차량 설정에서는 뭐 전조등, 하향 자동 점등, 차선 변경 이거는 이제 그 레인 키핑 어시스트 그게 돼 있고 차선 유지 아니고 벗어나지 그냥, 않게끔 벗어나지 그다음에 오토 스타트 스톱 주차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화 연결하고 여기는 뭔가 좀 이렇게 아이콕핏에 대한 뭔가 관련된 것들 사진 뭐 이런 방향제? 방향제 예. 여기에 뭐 있던데. 이게 방향제를 이건가 이렇게, 보다. 예, 그거를 이렇게 좀 세게 약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 오, 향기가 세 가지라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하모니 우드 네. 그렇구나. 그럼 실제로 세 가지가 들어있나? 네, 네. 꺼내. 아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던데 그게 아.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군요. 그래서 선택하면 그쪽 것만 아직 안 이렇게. 뜯었네? 뜯어야지 이런 거는. 자, 꽂아보세요. 오,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낮은 우드. 우드. 네, 하모니 우드. 오케이. 오, 나요. 지금 나는데?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거죠? 지금 여기 숲속에 와 있으니까. 자, 여기로 같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약하게. 오, 좋네요, 향기도. 그런 기능들이 있고. 프랑스 사진- 차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감성? 그런가? 이 아까 똑딱똑딱한 소리도 되게 아니 예뻤잖아요. 왜냐면 이게 국내에서 처음 적용됐던 게 르노 네. 삼성에서 먼저 시작을 그랬어요? 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걔네도 프랑스거든. 프랑스가 역시 향수의 나라인가? 그럴 수도 있긴 하겠구나. 감성. 상당히 괜찮은 지적인데. 자 그리고 안에 보면 그 무선 충전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GT 라인에만 적용되어 있는 거. GT. 그리고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네. GT 라인에만 적용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번 파노라마 선루프에서는 그동안 푸조 차들이 네. 위에 루프가 있었어요. 통유리가 있었거든. 네. 통유리가 있었는데 지붕이 열리진 않았어. 통으로 유리만 덮여 있고 이제 스크린이 덮여 있었는데 그냥 스크린만 열고 하늘 네. 구경만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통유리는 아니지만. 통유리는 아니지만 지붕이 열리는 음. 그런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네. 푸조는 이게 지붕이 통유리로 되어 있으면 근데 그것도 비올 때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저번에 소나타에서 광고에서 썼거든요. 뭐 소나타는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빗방울 떨어지는 거. 근데 그거 벌써 10년 전에 푸조 우리가 시승기 하면서 시승기에 그런 기사를 썼거든. 야 이거 바닷가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정말 멋있다. 그런 걸 이미 10년도 더 전에 그때 한 15년 됐겠구나. 그때 푸조 타면서 시승기에다 그런 기사를 썼는데 이제서야 이제 소나타가 그걸 활용을 네. 한 거죠. 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볼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그
지금 1.6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네. 3008에는 기존 MCP 그 반자동 변속기가 아닌 일반 네. 자동 변속기가 네, 적용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물컥물컥 이런 느낌 없이 아주 매끄럽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전자식 변속기가 이번에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도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후크를 누르고 언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당겨주면 뒤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눌러주고 이제 아래서 뒤로 올 때는 그냥 이렇게 누르지 말고 그냥 당기면 되고, 네. 그리고 N으로 갈 때나 D로 갈 때는 그냥 눌러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R로 갈 때는 그냥 안 눌러져요. 아, 그러네요. 이때는 이제 언락 버튼을 누르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에서 내려올 때도 그냥 안 내려오죠. 이때도 언락 버튼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당겨야 내려오더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파킹은 그냥 바로 버튼을 누르면 되고, 수동 모드는 이쪽에는 N 버튼을 누르면 되고, 이쪽에는 전자식 파킹 버튼이 있고, 밑에는 스포츠 버튼이 있고, 스포츠 버튼도 GT 라인에만 적용이 되죠. 이게 GT니까 스포츠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도 이렇게 스포츠 토크가 굉장히 높아요. 토크가 30이 넘기 때문에 사실 뭐 상당히 뭐 이 차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사실 전혀 들지 않았었고, 또 투싼 같은 경우는 이제 1.7 디젤을 얻는데 얘는 1.6 디젤이니까 네네. 1.7 디젤은 상당히 힘이 좋거든요. 근데 얘도 1.6만 하더라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정도니까 무난한 것 같아요. 오디오는 이제 블루투스를 들어보면 템테이션을 들어봐야 되는데 요즘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이유의 시대잖아. 오, 장작 소리도 잘 살려준다. 자기 소리 맞아? 네. 잡음 아니고? 장작 소리죠? 진짜? 아무 말 없이 너 후회하네. 피곤해 그만 오늘은 놔줘. 더 이상 반복하기 싫어. 또 내가 저음이 궁금해요. 아마 그래 난 미녀야수 OS 너무 좋죠. I was the one who had it all. 우와. 뮤지컬의 남자 가수 목소리 진짜 제대로 살려주는데. I never needed anybody in my life. Wasting in my lonely tower. Waiting by and 템테이션을 한번 노래를 비교하면 좋을 것 잘하네. 같은데요. 노래를 엄청 잘하네 가수가. 조식으로만. 야. 가수 노래를 정말 잘하네. 어머! 와! 이 부분을 살려줄 수 있는 오디오가 많지 않더라고요. 어? 좋다. 박수! 그 지난번에 그 크로스 컨트리 때랑 리액션이 거의 비슷한 아니, 수준인데. 볼보 다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오. 벤츠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뭐였죠? 부메스터긴 한데 약간 급이 낮은 네. 수준이다 보니까 하여튼 좀 음색에 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오! 일단 저음 자체가 아주 깊이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음색 자체는 그래서 살려줘요. 음색 그거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전체를 꽉 채우는 듯한 깊이감보다는 뭐 채우는 것도 나쁘지 담백해요. 않아요. 약간 채우는 이 것도 나쁘지 스타일리스트 않고, 예, 나쁘진 것 않은데 어쨌든 음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그 푸조 3008에는 포컬이라는 브랜드의 오디오가 적용이 처음 되어 있고요. 예, 포컬이라는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네, 정말. 전혀 이 가격대에 이 급의 이 클래스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보스나 이 급에서 보스를 적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피트감은 사실 보스보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근데 음색이나 전체적인 공간감은 이게 훨씬 더 나은 듯한. 네. 이거 상당히 뭐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은 상당히 거예요. 반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오디오가 적용이 돼요. 네. 와. 이것도 양쪽에 열리는 거, 이것도 그 벤츠 이런 데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양쪽에서 열리는 거, 이것도 뭔가 기능이라고 막 강조해가지고 기사에 자기 카talog에다 넣고 그랬었는데,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아 이것도 저는 되게 좋던데요? 이거 이렇게 빠지는 네, 거? 방석 길이 조절이 네. 되고요. 너무 좋아요 이거. 네, 방석 길이 조절이 되고 시트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시트도 여기 패브릭이랑 네. 색감이랑 전체 라인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도 잘 되어 어울리는 것 있고 이게 보통 예전에는 이제 천인 직물 시트면 가죽보다 한 급 아래라고 했는데 이 정도 이쁘면 이거는 가죽보다 훨씬 낫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아 이거 무드등도 들어와. 아. 네, 밤 되면 이게 무드등도 들어오고 오호. 그리고 시트 그 도 처음에 문 딱 열릴 때 그때 저기 그 사이드 미러 밑으로 네. 그 사자 그림이 조명이 딱 불이 들어와. 네. 그래서 쫙 펼쳐지면서 사자가 이렇게 쫙 나타나는 그런 오. 최근에 이제 그 아래쪽에다가 로고를 비춰주는 그게 이제 웰컴 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웰컴 맞아요. 라이트인데 그게 이제 로고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 차는 사자 마크가 딱 나타나더라. 그런 부분. 밤에만 보이겠네요 거의. 이제 낮에도 어두울 켜지긴 때 좀? 낮에는 안 켜질래나? 낮에는 안 켜질 수도 있죠. 왜냐면 어차피 오토라이트니까. 그래서 낮에는 안 켜질 수도 있고 아, 이제 밤에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 이런 데서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트렁크도 열 수가 있네. 여기서도 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닫는 것도 짠 되고. 야 3008에 뭐 이렇게 많아. 아 저기 스마트 트렁크도 GT 라인에 GT 라인 옵션. 네. 그래서 GT 라인은 썬루프, 스마트 트렁크, 그다음에 여기 무선 충전, 그다음에 향수도 아마 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요 세틴 재질의 요것도 아마 조금 다른 패브릭으로 바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는 뭐 휠 사이즈나 휠 디자인이나 또 이 뭐죠? 그 그립 컨트롤이나 네. 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뭐 이런 부분, 전자식 기어나 또 오디오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형. 안전 장치도요? 네, 안전장치도 다 기본형. 여기 스포츠 모드는 빠지고. 기본형 알리레가 3,890만 원이고 GT 라인이 4,250만 원이니까 네. 거의 한 340만 원, 아닙니다. 3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썬루프랑 스마트 트렁크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고 하면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썬루프가 필요하면 뭐 GT 라인을 선택을 하는 거고, 사실 GT 라인 하면 좀 더 스타일도 간지도 살짝 나긴 하니까. 근데 뭐 굳이 썬루프를 원하지 않으면 뭐 굳이 GT 라인 아니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꽤 좀 나니 360만 원 정도면 꽤 나는 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뒷좌석. 아 진짜 더 갈까요? 제가? 송은 씨가 뒷좌석 한번 가보시죠. 가보겠습니다. 앞에 안 당기고 탔습니다. 오, 꽤 여유가 있는데요? 이 주먹 주고. 그러네요. 근데 무릎 발등이 공간은 여유가 있고. 네 무릎 공간 여유가 있어요. 근데 발등이 조금 답답해요. 시트 아래가 꽉 붙어 네, 있구나. 네. 더 있고 이거는 그렇게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포지션은 등받이 각도 괜찮은데요. 근데 좀 다만 좀 시트 재질이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뒷좌석은 좀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앞좌석보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 손이 닿으니까 그렇겠지. 아니 이렇게 감싸주는 게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괜찮습니다. 내려봐봐 팔걸이. 이렇게 넣어서 손가락 넣어서 하구나. 컵홀더는 그냥 놓치고 컵홀더 있고, 2개 있고. 스케치루가 있고. 음. 스케치루가 구멍이 뚫려 있고. 초코파이다. 아 머리 공간 해야 되나? 어떤데? 머리 공간 괜찮은데요? 좀 키 큰 사람들, 완전 키 큰 사람들 닿겠다. 그쵸. 네. 제가 170인데. 172. 네. 오, 본의 아니게 자랑하나요? 장신 미녀구만. 네, 그렇습니다. 네.